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파이썬 데이터 타입 중에서 그 콜렉션 타입,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리스트 타입 이외의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독특한 자료형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어, 소개하는 자료형은 뭔가 하면 이 여기에 보이는 네 가지 타입의 자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리스트 타입, 그 다음에 튜플 타입, 셋 타입, 딕셔너리 타입 이렇게 어, 네 가지의 콜렉션 타입이 있는데요. 이 콜렉션 타입 중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셋, 딕셔너리 이 세 가지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튜플하고 딕셔너리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또 이 콜렉션 타입 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리스트, 특히 리스트에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하자면, 이 리스트 타입은 입력 순서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수정, 그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 타입을 만들 때는 리스트 타입 변수를 만들 때는 대괄호를 열어서 우리가 선언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은요, 입력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유지하고요. 인덱스가 있습니다. 유지하고요. 대신에 한번 들어온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튜플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뭐 수업 시간에 영상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지만 간략하게 이 셋 타입을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셋 타입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좀 특징이 뭔가 하면 얘는 여기 안에 값들이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 값들이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언은 중괄호를 이용하거나 set이라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선언을 합니다.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경우는 얘는 순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예, 어, 입력값에 따른 입력 순서에 따른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요. 하지만 얘는 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어떤 값인가 하면 키와 밸류로 되어 있는 그 값 중에서 우리가 밸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선언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set 타입도 중괄호로 선언을 하고 딕셔너리도 중괄호로 선언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이 딕셔너리 타입은 보시다시피 앞에는 키, 그 다음에 뒤에는 value,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엘리먼트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이퀄 해가지고 대괄호로 시작했다 하면 얘는 리스트 타입이고, 자, 소괄호로 시작했다 하면 튜플이고요. 중괄호로 시작했다 했는데 만약에 키와 밸류가 아니면 셋 타입이고, 자, 중괄호로 시작했는데 키와 밸류로 되어 있으면 딕셔너리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 타입에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할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팝이라는 메소드입니다. 팝. 이 팝이라는 메소드는 뭔가 하면 아이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 멤버들이라고 하죠. 엘리먼트라고도 하고, 이 아이템들을 삭제합니다. 어디에 어떤 아이템인가 하면 특정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하는 기능을 하고요. 삭제하면서 그것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예, 내가 만약에 자, remove 팝 2라고 했을 때 0, 1,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리를 리턴을 하면서 가져오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무브의 경우는 이 함수 안에 삭제하고자 하는 엘리먼트, 여기에 아이템의 값을 입력하면 되고요. 팝의 경우는 이 아이템의 인덱스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리무브는 보시면 자, 이게 팝하고의 리무브 차이인데요. 자, 리무브는 뭐라고요? 자, 첫 번째로 매칭되는 값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조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리무브는 뭐라고? 값. 자, 팝은 인덱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 리스트에 1, 2, 3, 4, 5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팝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0 하게 되면 1, 여기 0번째죠. 이 0을 1을 뽑아내고 가져오고 그다음에 출력을 해 보면 2, 3, 4,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팝의 경우에 인덱스를 넣지 않으면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오고 리턴을 하면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팝 삭제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자, 마이 리스트에 팝 0 하니까 자, 0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팝이라는 함수는 메소드는 특정 인덱스의 값을 리턴을 하면서 삭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몇 개이냐 이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탕, 뭐 쿠키 뭐 이렇게 있는데 과자 고르미가 있으면 여기에 과자가 몇 개가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 할 때 전체 개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랭스의 줄임말인 len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과자의 개수를 우리가 셀 때는 cou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그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다양한 게 있는데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 팝이 있고 리무브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제 받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카운트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카운트와 관련된 예제를 보면 자 mySeq이라는 변수에 2244라는 아이템을 가지는 리스트죠. 대괄호로 이었으니까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에서 자 2의 개수를 세 달라는 말입니다. 카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밸류를 넣었죠. 2라는 밸류를 넣는데 2가 몇 개인지 이렇게 확인해서 리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예제는 이제 문자열을 리스트로 만드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리스트. 그래서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플릿하고 A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를 생성하면서 각각의 아이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my string은 I, A, like, A, U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A를 기준으로 이 문자열을 분리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my str.split 하고 여기에 분리하고자 하는 기준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문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함수는 리스트 타입을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myString은 문자열이죠. 근데 이 스플릿 함수는 이 결과가 뭐예요? 어떤 걸 가져옵니까? 리스트 타입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스플릿은 또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우리가 특정 기준 문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를 해서 리스트를 생성한다. 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엘리먼트죠. 제가 잘못했는데 엘리먼트라는 변수에 na, mg, al, s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자열을 분리를 하는데 이 커마를 기준으로 분리를 해라 라고 하면 na, mg, al, si를 아이템으로 가지는 리스트를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트를 반면에 이거는 뭔가 하면 문자열을 리스트로 만드는 예제였고요. 요 그다음 예제는 뭔가 하면 자, 리스트를 문자열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문자열을 리스트로 만드는 예제고 얘는 리스트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인 리스트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 아이템을 컬렉션 리스트 아이템을 %로 연결해다 조인을 시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접착제가 되는 거죠. 자, 예제를 볼게요. 자, 디저트라는 변수에 커피와 도넛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두 개 아이템이 있고, 자, 이것을 붙이다. 그런데 어떤 단어를 넣어서 기준으로 %를 넣어서 붙여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점 조인 디저트 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을 자, 이걸로 연결을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커피 and 도넛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또 여기서 이렇게 앞에 그냥 공백만 띄워두면 또는 빈 공간이 아니라 그냥 작은 따옴표를 하게 되면 단순히 이게 두 개를 중간에 어떠한 연결 문자 없이 리스트에 문자만 순수하게 결합을 이렇게 하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리스트와 관련된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 유용한 함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튜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튜플. 자, 튜플은 좀 전에 말했듯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튜플은 소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준다. 그죠? 하나의 원소가 있는 아이템이 있는 튜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튜플을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소괄호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소괄호를 이용해서 튜플을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를 볼게요. 자, 튜플은 리스트와 다르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아이템들을 콤마로 분리해 준다. 그리고 나서 이 튜플은 인덱싱이 가능하죠. 그죠? 0, 1, 2, 3, 4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한다.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그죠? 0, 1, 2, 2부터 4, 3, I, C 이 두 개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슬라이싱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리스트와 같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잘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튜플 네임하고 여기에 찾고자 하는 아이템을 넣으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boolean type true or false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플에 값을 이렇게 넣으면 비교를 해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스트에서도 le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아이템, 엘리먼트의 개수를 우리가 조회를 했듯이 튜플도 이렇게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도 보면 자, 튜플의 경우에 더하기 연산은 됩니다. 추가하는 것은 돼요. 여기에 EL에 그다음 my 튜플을 더하게 되면 그죠? 자, 앨리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튜플에 곱하기 연산을 하면 이것을 2번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좀 전에 수정이 안 된다고 했지. 뭐 추가 이거는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는 추가 여기 좀 애매한데요.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append를 이용한 추가는 안 된다. 그죠? 그다음에 뽑아내는 것도 안 되고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튜플. 자,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키와 밸류
키와 밸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속성이 있고 값이 있죠. 성이라는 성이라는 어, 속성이 있고 키가 되고 이것이 밸류가 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속성, 코딩이라는 밸류, 아이디라는 속성, 그 다음에 거기에 밸류 이렇게 돼 있듯이 이 페어 짝을 이루죠, 그죠? 자, 이런 자료를 다룰 때 우리가 딕셔너리 타입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딕셔너리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 거기 안에 중괄호를 열어서 키와 밸류를 콜론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거기에 이것을 코마로 해서 붙여서 주면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name 그다음에 콜론 앨리스 age 콜론 10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정보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페어로 쌍으로 관리되는 정보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성과 값, 속성 값,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거를 키와 밸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리는 딕셔너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에 있어서 열쇠는 이 키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꺼내고자 할 때는 이 키를 가지고 꺼내게 됩니다. 키를 가지고 꺼내게 돼요. 그래서 키는 딕셔너리의 열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딕셔너리에서 꺼낸 값이 바로 value가 됩니다. 키를 가지고 가져온 값이 이제 value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키는 열쇠처럼 자료를 꺼내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키를 알면 밸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예제들을 이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별도로 실습 예제는 따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콜렉션 타입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리스트, 투플, 셋, 딕셔너리. 그죠? 리스트는 입력 순서가 유지되고 수정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투플도 입력 순서 유지되지만 변경이 안 됩니다. 그죠?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수정한다거나 이러면 에러가 나죠. 셋은 순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값 변경은 가능하고요. 특징은 뭐라고요? 중복이 안 된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고요. 자,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키와 밸류로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속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대괄호를 열어서 관리를 하고요. 선언을 하고 튜플은 소괄호를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은 중괄호. 자, 딕셔너리도 중괄호인데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을 아이템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콜로를 가지고 되어 있으면은 딕셔너리가 되고 이게 없고 단지 값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셋 값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리스트 타입의 경우에 값을 가져와서 삭제하는 경우 삭제하는 방법 팝하고 리무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게 아이템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들 뭐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하는 독특한 자료형들, 특히 거기서 파이썬 콜렉션 타입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본인이 프로그래밍 개발을 할 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한다라는 공통성이 있습니다만은 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리스트입니다. 그죠? 셋값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45개 중에 5개의 랜덤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중복값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랜덤 값을 만들어서 랜덤 값을 생성을 해서 자, 셋 값에서 저장을 하고 그죠? 저장을 하게 되면 절대 중복이 허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while문을 돌면서 랜덤 값을 생성하고 그것을 추가를 해서 자 추가했는데 셋의 아이템의 개수가
5개다라면 그 while문을 꽂아 넣으면 되는 거죠. 제가 힌트를 다 줬습니다. 그죠? 예. 어, 이 추가 보너스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번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